파트 1 8장 세포 분열의 117쪽, 118쪽 8번, 9번 문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건 수업 시간 한다고 했는데 내일 수업 시간에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미리 찍는 거야. 이거는 제가 혹시 수업 시간에 못하면 반드시 유튜브로 봤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시험의 모듈이고요. 임용 기출된 거랑 그 다음에 실제 MD 기출되었었네요. 8번,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이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이제 8번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세포 주기 조절. 자, 이게 썸머리 77쪽 내용인데요. 썸머리 77쪽. 우리 세포 주기는 지원기, S기, G2기, M기로 돼 있는데 그 각각의 시기마다 우리 CDK 사이클린들이 다 관여되어 있죠. 근데 가장 많이 연구된 게 이 M기를 조절하는 M기의 CDK 사이클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도 불러? MPF에 대해서 연구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MPF가 활성이 되면 M기로 넘어가서 M기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자, M기의 사이클린과 CDK 그림은 77페이지에 왼쪽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CDK는 늘 존재합니다. CDK 아미노산, 보라색 아미노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런 편지 익숙하죠? 이 아미노산 중에 15번째 아미노산이 타이로신일 때 15번째 아미노산이 타이로신일 때 Y15 이렇게 표시합니다. 쭉 가다가 또 161번째 아미노산이 트레오닌일 때 T161 이렇게 표시합니다. 타이로신도 작용기 R기에 OH가 있고 트레오닌도 OH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인산화될 수 있는 자리야. 혼자 했을 때는 활성형이 없는데 당연히 이 CDK는 사이클린과 붙었을 때 활성형이 될 수 있죠. 우리는 붙으면 바로 활성화된다 이렇게만 했었는데 MPF는 워낙 자세히 연구돼가지고 붙기만 해서는 활성화되지 않고 위원이라고 불리는 카이네이즈에서 15번째 자리가 인산화된 다음에 다시 또 캑이라고 하는 키나제에 의해서 161자리가 또 인산화가 돼. 그럼 이 두 개가 인산화된 것도 활성형이 아니라 다시 CDC25라고 불리는 포스파타제 인산을 떼주는 애가 15번째 자리에 인산을 떼줘서 161번째 자리에 인산화가 된 경우만 MPF는 활성형이다. 이걸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알아냈어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문제화시킨 게 교과서 애들도 나와 있고 임용 기출됐고 MD 기출된 겁니다. 자, 그 금방 했던 이 썸머리에 대한 내용을 문제로 바꾼 거예요. 자, 세포 주기는 CDK 사이클린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 아시죠? 효모의 CDK를 CDC라고 부릅니다. CDC라고 부릅니다. CDC 키나제. CDK는 뭔가를 인산시키냐 그 자신도 키나제죠. 얘도 마찬가지로 161번째 아미노산은 트레오닌으로 돼 있고 15번째 아미노산은 타이로신으로 돼 있다라고 문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에 나와 있죠. 근데 얘가 인산화 되는 거 말고 얘가 나중에 기질을 인산화 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얘를 CDC 키나제라고 한 거라고요. CDK라고 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어떤 나중에 기질을 인산화 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자신도 인산화 되지만 이 자신들도 키나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ABC, 효소 ABC에 대한 온도 민감성 돌연변이주를 연구했다. 자,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AB가 아까 했던 위라든지 캑이라든지 CDC25를 말해요. CDK 아닙니다. 그래서 A, B, C가 있는데 각각 전체 그림 봤으니까 더 이해 잘 할 수 있겠죠. CDK랑 사이클이랑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활성형이 아니라 거기에 A, B가 작용해서 지금 트레오닌, 타이로신에 인산화되었네요. 그래서 이 그림 보니까 효소 A, B, C는 트레오닌과 타이로신의 아미노산 자리에 인산화 또는 탈인산화만을 조절하고 서로 중복돼서 기능은 하지 않는다. 중복돼서 하진 않고 여러분들 온도 민감성 돌연변이에 대해서 아시죠? 온도 민감성 돌연변이 어떤 온도에서는 그 기능이 나타나고 어떤 온도에서는 기능이 안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가 그 기능이 나타나는 온도를 허용 온도라고 하고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 온도를 제한 온도라고 한다는 거 우리 2권에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상적인 걸 여기서는 그려준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A, B는 이 그림을 보니까 A, B가 작용해서 인산기가 각각 중복은 아니라고 해서 각각 붙었으니까 A가 여기를 인산화시켰거나 A가 여기를 인산화시켰겠죠. 중복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가 트레오닌 161번 자리를 인산화시켰으면 B는 타이로신 자리를 인산화시켰겠고 A가 타이로신 자리를 인산화시켰으면 B는 트레오닌 자리를 인산화시켰겠죠. 둘은 키나제야. 중복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각각 하나를 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정상일 때를 말하는 거야. 비정상이면 이제 기능이 없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C는 이건 너무 쉽네요. C는 작용을 했더니 타이로신 자리에서 인산이 떨어졌잖아. 그래서 C는 타이로신 15번째 자리를 있는 인산을 때리는 포스파타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름은 CDC25가 되겠죠. 정상일 때 그런 거야. 정상일 때. 이렇게 돼서 161번째 트레오닌이 인산화되어 있는 형태가 활성형의 MPF고, 그래서 MPF는 M기 때 활성을 가지게 돼서 세포막을 핵막을 없앤다든지 염색체를 응축시킨다든지 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이제 임용고시가 좀 어려운 게 A의 돌연변이주는 분열기가 일찍 시작된다. 분열기가 일찍 시작된다. 그러니까 MPF의 활성이 대조곤에 비해서 활성이 증가한다는 말이고, 크기가 작은 효모가 된다라는 거는 이거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외우세요. 분열이 잘 되는 효모는 세포가 커지기 전에 분열하고 커지기 전에 분열을 굉장히 자주 하니까 크기가 작은 뿌띠 효모가 된다. 뿌띠 이스트가 된다. 동의어입니다. MPF 활성이 높아지면 효모는 크기가 작다. 동의어니 그냥 이번에 그냥 알아두세요. 외워두세요. 자, 효모 B는 돌연변이 주는 C의 돌연변이 주와 유사한 표현형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효모 C의 돌연변이 주는 세포 주기가 G2에서 멈춰서 M기로 진행하지 못한다. 여러 번 똑같은 내용을 해주고 있네. C는 지금 포스파타제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작용을 하지 못하면 얘는 두 번째 형태, 트레오닌 161번, 타이로신 15번째 모두 다 인산화가 된 형태로 남아있을 거며, 얘는 비활성 형태니까 G2기에서 M기로 전환하지 못하고 G2기 형태로 남아있게 되겠죠. G2기에 멈춰있게 되겠죠. 세포 분열을 못할 거고, 이런 경우는 세포가 이제 커지는, 분열을 하면 작아지고 분열하지 못하면 길어진 일롱게이티드 효모가 됩니다. 지식형. 근데 B도 C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대요. 근데 위에서 A, B 둘 중에 하나는 트레오닌이나 타이로신을 인산화시키는 건데, 활성형은 트레오닌의 인산화가 된 게 활성형이잖아. 근데 B의 기능이 상실되면 M기로 못 넘어가니까 B는 트레오닌 161번째 자리를 인산화시키는 효소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활성형을 못 만들어주니까, B가 기능이 없으면 161번짜리가 인산화가 안 되니까 활성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효모 B는 정상적으로는 161번짜리를 인산화시켜주는 일 거다라고 추론할 수 있고, 효모 A는 타이로신의 15번째 자리를 인산화시켜주는 효소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A가 기능이 상실된다면 B만 기능을 가지니까, 얘가 기능이 없다면 161번째 자리만 인산화가 될 거고, 161번째 자리만 인산화된 애는 늘 활성형이니까, 그렇죠? A가 없다면 첫 번째 단계 B만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럼 G2기 때 이미 트레오닌의 161번만 인산화되어 있겠지. A가 기능 상실이라면. 그러면 C가 작용하기 전부터 얘가 활성형이니까 훨씬 활성형이 빨리 되는 거지. 일찍 되는 거지. 그러면 크기가 작은 효모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CDC 키나즈를 활성화시키는 효소는 효소 B이며, 효소 B는 161번째 자리를 인산화시키는 효소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9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스포일을 하자면, 여기서 A는 아까서 했던 앞에서의 효소 B 161번째 자리를 인산화시키는 키나제고요. B는 타이로신 15번째를 인산화시키는 위원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는 탈인산화 효소라고 했잖아. C는 CDC25고 타이로신 자리 15번째를 탈인산화 시켜주는 효소야. 이렇게 알면 훨씬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CDK 키나제 활성은 인산화와 관련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산화 활성은 인산화 효소 키나제 AB와 탈인산화 포스파타제 C에서 조절되는데, 자, 이 CDK만 혼자 했을 땐 활성형이 없어. 근데 A가 작동했을 때는 활성이 됐으니까 A에 의해서 인산화된 자리를 이렇게 표시합시다. 그럼 활성이 있어. 아, 이게 활성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B도 인산화 형태라고 했는데 B가 만약에 같은 자리의 아미노산 전기를 인산화시키면 B가 인산화시킨 자리도 얘랑 똑같아지면 NPF 활성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B만 작동했을 때는 활성이 없으니까 이거 B가 작동하는 자리는 A와 같은 자리가 아니겠구나. B는 다른 자리에 인산화시키는 거고 그러면 활성형은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리가 활성 형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A, C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A와 C. C는 탈인산화 효소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C를 작용했을 때 C가 A에 있던 자리를 떼어내게 된다면 인산화가 전혀 안 된 첫 번째 형태랑 같아지나. 그럼 활성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자료에서 A, C를 같이 작동했을 때 활성형이 있다고 했으니까 C를 작동시켜도 A 자리의 인산화는 여전히 남아있겠구나. C는 그 다른 자리를 탈인산화 시키는 애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B랑 C랑 같이 넣게 되면은 B가 붙은 자리에 인산을 떼니까 CDK는 인산화가 없는 형태이고 활성은 없겠죠. 요게 이제 기억 동그라미 내용이 되겠습니다. 벌써 두 개나 풀었네요. A와 B가 작동하는 자리는 달랐죠. 틀려. 그 다음에 기억은 마이너스다, 맞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기억. C는 어느 자리에 인산을 떼냐? 이미 했네. C는 B 자리에 붙었던 애를 뗀다. A 자리가 아니라 B 자리. 그래서 기억 틀려. 니은만 맞아. 답은 2번이고요. A, B, C를 다 같이 작동했을 때 A, B, C를 작동시키면 A 자리에만 남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맞네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랑 같이 말씀해드리면 A가 작동하는 건 트레오닌 20A가 작동하는 건 앞에 문제에서 라즈비 트레오닌 161번을 인산화시키는 효소고 B는 타이로신 15번째를 인산화시키는 효소고 C는 타이로신 자리에 탈인산화시키는 효소라는 걸 이용해서 추론 형태로 문제를 만든 거죠. 니은만 맞다. 답은 2번이고 이건 공부를 꼭 해둡시다.